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경매 입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한 달에 매월 둘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저에게 등록하신 수강생들에게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데 예전에 추천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이 저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추천했을 때까지의 그 결정 과정, 권리 분석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 이것이 2020-52-670 해갖고 보게끔 되면은 임의 경매로 시작이 됐고 용도주택, 단독주택이고 소유자는 농업법인이고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은 보면 4억 1,800짜리가 1억 4,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보고 제가 이것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낙찰 가격과 팔 수 있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겁니다. 자,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보면 토지인데 토지가 세 필지입니다. 이렇게 117, 117-3, 114 이 지목이 대지죠. 근데 117하고 3하고 4는 이목이 뭐야? 전이다 보니까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1층과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입니다. 보면 1층이 얼마야? 43.45평, 2층이 46.51평. 어유, 건물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 물건은 땅과 건물이라는 걸 알았고 땅이 전부 다 세 필지인데 두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물은 1층이고 2층이다. 1층이 49평이고 2층이 46평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물건이 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끔 되면은 자,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일반 매매로 사게끔 되면 제가 계약을 하고 돈을 상대편 건물 주인에게 주는데 경매로 사는 것은 제가 상대편 주인에게 주지 않고 낙찰을 받고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잔금을 어디다? 법원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내는 겁니다. 경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돼서 팔아서 어떤다? 채무자, 채권자에게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을 내가 법원에다 내는 건데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따로 또 내야 될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준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앞서 있는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준 권리가 보면 2016년 대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 설정이 가장 앞선 설정이다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인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떤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인수는 대부분이 가등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이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이거는 인수입니다. 근데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가등기가 있다. 이거는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것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고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행사할 수 있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 있는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에서 받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 있는 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입니다. 전입자는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이 전입자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구냐? 낙찰자한테다가 대항 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할 때는 우리는 이 사람이 대항 요구로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때는 그 사람이 얼마를 세를 들어 있는가를, 언제 세를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지 되고, 대항력 있는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임차 보증금을 물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이 없이 빨리 전입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물어줘야 될 것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서류상에 있는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어떤 권리,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 또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권리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가압류가 돼 있고 임의 개시 결정이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러니까 압류가 하나 있고 근저당 설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준 권리를 찾자면 제일 빠른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을 찾아야 되죠. 그럼 날짜를 보게끔 되면 여기 가압류가 2020년 3월 16일이고 근저당 설정이 2016년 4월 14일이고 또 근저당 설정이 2018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른 게 누구죠? 2016년에 있는 이 대산농업협동조합 이것이 뭐야? 가장 앞서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 권리고 있는 것이 가압류가 하나 있고 건저당 설정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 기준 권리에 의해서 가압류도 말소가 되고 건저당 설정도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는 제가 뭐에 있다 그랬죠? 세입자를 물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세입자를 보면 여기 보면 부동산 점유 감계 이렇게 있는데 미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뭐였죠? 전입세대 열람 내에도 거주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대항력 있는 사입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항력을 행사를 하려면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도 없고 주민등록도 전입자가 없다는 뜻은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은 내가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또다시 내야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권리 분석상으로 든다? 끝이 난 겁니다. 자, 여기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게끔 되면 여기 보면 임대차에 대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3번 마을 안길 4번 주택 전입도로 이게 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걸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했는데 아까 117번지에 대지가 하나 있었고 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건 번호 3번, 4번 하다 보니까 제 물건 번호 1번이 117번지에 토지가 물건 번호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117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으로 있던 물건 번호 3번이 있고 전으로 있던 물건 번호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번호 3번과 4번은 물건 번호 3번은 마을 안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을 안길. 그러니까 마을로 다니는 도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택 진입도로. 그러니까 내 땅으로 들어가는, 내 땅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내 땅으로 볼 수도 있고 도로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번, 4번은 아까 보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었죠. 전으로 돼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불료 이렇게 돼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불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이 2개가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혹시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했는데 권리 분석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법원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불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목이 2개가 전이 있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도 필요 없다는 것까지 지금 권리 분석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제가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큰 동이 하나 있고 작은 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고 정원 나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정자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어느 물건이 내게 되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평가가 돼 있으면 내게 되는 거고, 감정평가가 안 돼 있을 때 내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집이 있는데 뭐야? 집이 두 동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담장이 있고 대면이 있고 정자가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감정평가사를 봤더니 건물 한 채, 땅, 이것은 뭐야? 감정평가가 돼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집이 제시외로 감정이 평가가 돼 있고, 제시외라고 감정평가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제시외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내게 되는 거고, 감정평가를 안 했으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제시외고, 제시외가 뭐냐 이러냐면, 제시외. 제시외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시외라는 것은 무슨 뭐냐면은, 경매로 나오는 것은, 경매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다 보니까 채권자가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습니다 하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의 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팔아서 채무자에게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자의 물건을,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건물 안에 집이 한 채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채무자가 무허가로 지어놨을 수도 있죠. 채무자가 무허가로 지어놨을 때는 어차피 같이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제2의 감정평가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짓지 않고 제3자가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감정사가 제시외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게끔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평가를 보고 내게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데 100% 그것만 보고도 안 된다는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고 정자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담장, 대문, 감정평가 안 됐으면 제게 안 됩니까? 정원석, 정원수 내게 안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 건축물, 종물, 부합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에 의해 감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종물이나 부합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정자 같은 것이 있는데 정자가 부합물로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봤을 때에 정자, 제시외, 감정의 포함 이렇으면은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시외, 정자, 감정에 포함 안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감정평가서에서 감정 내역을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또 필수입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가 570제곱미터고 건물이 317제곱미터고 제시외가 11.1제곱미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570제곱미터가 뭔지 봐야 되고 건물이 317제곱미터가 뭔지를 봐야 되고 제시외가 뭔지를 봐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낙찰자인 내게 된다는 얘기고, 그 경매 물건 안에 이 감정평가한 거 말고 다른 게 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은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게끔 됩니다. 자, 밖의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권 토지 소재지 보면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제시의 목록 및 공부 등에 의거하였음. 본권 평가 대상 토지 중 4의 경우 현황 도로로 등에 이용돼 있으나 도로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단가를 토지 건물성에 비교란에 변경하였으니, 그러니까 기호 4의 경우, 다시 말하면 그 아까 제가 있죠, 내 땅 안에 들어온 나만 쓰는 땅인데 그거를 도로로 평가를 했는데 내 땅으로만 판단한다면 감정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건은 현장 조사 당시 점유자 등의 이해관계 패문 부재로 인해 외부 관찰, 거주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만 받고 건축물 현황도,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제출한 그 도면을 보고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고,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재거나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본권 토지 기호 1중 지상 일부에 있는 보강토 블럭 시설물은 토지 부합물로, 아까 종물 부합물이라 했죠? 즉 다시 말하면 땅에 축대가 있는데 축대는 토지의 부합물로 봐서 된다, 포함이 됐다, 이 뜻은 그 축대도 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감정평가사에 있는 내용 말고도 그 밖의 사항도 저는 항상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내용이 경매의 내용이 나오는데 117번지가 나왔고 117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시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서 전부 다 4억 1,800이다 하는 것이 감정이 나왔다, 이러는데 현장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은 없다 보니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낙찰받는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확인해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낙찰받는 땅에 대한과 건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117번지 메인 대지구, 그 메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 보면 기호 3번이죠? 전으로 돼 있고, 기호 4번 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노랗게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이것이 뭐냐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근데 이 앞에 기호 3번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은 우리 땅을 지나가는 도로고, 기호 4번은 우리 땅으로 와서 끝나는 겁니다. 아까 이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도로로 보고 평가를 했는데 도로로 볼 수도 있고 사실 보지 않는, 내 땅 와서 끝나는 거 내 땅으로 진입하는데 이것은 뭐 이 뒤로 들어와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게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를 도로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땅 이거는 도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 땅을 지나서 가고, 땅은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내 땅, 여기 보면 기호 3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인데 내 땅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뭘 보냐면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받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받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란 걸 표시를 해서 여기 뭐야?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여기를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부터 도로가 들어오게끔 돼서 이 뒤로도 도로가 가고 뭐 하는데 여기는 뭐 제 땅이다 보니까 내가 낙찰받는다 하니까 문제가 없죠. 내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쪽이나 이쪽으로는 지적상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누가? 이 땅 주인들이 너 내 땅 다니지 마고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로에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땅의 이 경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끔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는 나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항공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봤더니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도로는 더 가지 않고 저만 쓰는 거죠. 근데 이 도로나 이 도로는 여러 명이 쓰고 있죠. 근데 여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이 도로가 땅 주인이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항공사진에 보시다시피 보면 이 도로는 우리 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도로를 다 쓰고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고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마을 안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팔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공인중개사부터 얘기합니다. 지적상 도로 없네요. 맹지네요. 사는 사람도 맹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파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을 안길이고 이렇기 때문에 막거나 어떡한다?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제가 똑같은 걸 주고 진입도로가 있는 땅을 쓰고 싶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진입도로가 없는 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우리는 제안을 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이 원래 4억인데 이게 사실은 진입도로를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싸게 주겠습니다. 3억에 드리겠습니다. 3억 5천에 팔겠습니다. 2억 5천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내려서 팔면 팔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이 집도 이용하고 이 집도 이용하고 이런 집도 이용을 하겠죠. 그 얼뜻 보면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크기나 이런 것이 비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 이 집이 시가가 얼마나 간다? 3억 간다. 그럼 내 땅도 내 집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3억 정도에 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저도 2억 5천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도로를 쓰고 있는 이 집들이 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가 이런 부동산의 권리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얼마에 거래되더라? 3억에 거래되더라, 이 집이. 또는 이 집이 3억에 거래가 되고 평가되더라. 그러면 저도 3억 정도는 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 진짜로 3억에 팔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건 제가 현장을 가서 동영상으로 현장을 찍은 것인데 가서 보면 그거 말고도 이 방 자체가 또 이 집 자체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제가 이게 진입도로를 쭉 지나가면서 이 동네를 다 찍었고 여기에 보이는 이 집이 우리가 보면 지금 낙찰 받으러 나오는 집이 이렇게 진입도로로 들어가고 요 보면 요거는 이제 입집 요것이 요 집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집인데 보시다시피 그 진입 그 도로에서 마당이 좁고 지나가는 차가 이 거실을 다 들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된다? 좁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의 진입도로가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는 것 말고도 이 진입도로, 그러니까 도로 다니는 도로에서 내 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 집의 또 한 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한다? 해결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담장이나 조경 정도는 최소한도 제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끔 됩니다. 자, 그런 식의 것을 다 판단을 해서 제가 이것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뭐까지 앞에 조경수를 심고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담장을 만들고 뒤쪽이나 앞쪽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제3자에게 팔게끔 한다 그러면 또 원가가 더 들어가겠죠.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원가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기까지 돈이 들어가면은 내가 2억에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하는 데까지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조경공사도 하고 펜스까지 만들고 마당 정리를 깨끗이 정리한다 그러면 또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는 거 외에 최소한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얼마다 하고 제가 권리 분석을 끝마친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또 물어준다는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그 외의 권리도 있지만은 내가 팔기 위해서 그 집에 내가 돈을 들여야 된다면 그것도 또 담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경 나무도 심어야 된다면 그것도 돈이 아닌가? 그것까지 전부 다가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낙찰 받는 가격에 총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뒷집의 매각을 얼마 정도 가더라. 예를 들어서 그 뒷집에 3억의 매각이 가격이 가더라 했을 때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그 가격보다 조금 적게 팔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2억 5천에 팔을 수 있겠다. 2억 5천에 팔겠다. 5천만 원 싸게 팔겠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에 사서 거기에 2억을 주고 사서 여기를 보면 제가 2억을 주고 산 것을 제가 그렇게 2억 주고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내가 2억을 주고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고 앞에 담장을 치고 펜스를 치고 조경을 나무를 좀 심고 정리를 딱 끝내는 데까지 내가 한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2억에 낙찰을 받고 총 합치면 2억 1,500이 들어간다. 2억 1,500에 들어갔는데 근처에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2억 5천에 팔고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끔 6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2억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얻나? 2억 5천에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뒷집이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밖에 안 되더라? 2억밖에 안 가더라. 그럼 나는 1억 5천 주고 사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가 낙찰 받을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현장 답사를 딱 가서 지적도상 맹지하나 아이고 여기 뭐 지나가는 사람이 온통 그냥 거실을 다 들여다보네 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정상 가격보다 얼마를 낮췄을 때 팔을 수 있는가를 보고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린 투자를 하자 하는 얘기고, 그런 물건을 제가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 얘기가 꼭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싼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싸게 파는 것이 이 특수 경매의 하나고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린 겁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적당한 시간에 한번 권리 분석을 또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권리 분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